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치던 조갑재 씨는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하고 그 문제에 대해 통언급을 하지 않는가. 평소에 그런 언행을 미뤄보면 지금 정도는 아마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사람들이 그냥 그야말로 난타전을 감행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다뤘을 텐데 어쩐지 아주 조용합니다. 근데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월에 재검표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정모씨를 불러다가 또 신나게 부정선거 없다고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배춧잎 투표지는 뭐 가짜고 그런 주장을 계속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통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 개인적으로 가장 악착같이 저돌적으로 부정선거 관련해서 저를 공격한 인물 중에 어떤 으로 꼽자 그렇게 하면 아마 여기에 조갑재 씨가 포함되지 않겠나.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저하고는 또 연배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또 과거에 친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저 양반이 광분해가지고 그렇게 막 공격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자기가 뭘 그렇게 많이 아는데 그렇게 그냥 손아래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짓밟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치냐. 그래서 상당히 난 근본적으로 조갑재란 인간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뭐 수없이 그냥 얼굴에 썸네일에 얼굴 대문짝만하게 박아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저 양반이 그렇게 나이를 저렇게 헛먹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뜬금없이 7월 27일에 조갑재 씨는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가 기다리는데 절박감이 없는 야권이라는 그런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썸네일 제목은 초대형 부정선거가 다가온다. 공명선거로 정권을 순순히 넘겨줄 것이라는 거대한 착각.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4.15 부정선거가 없는데 어떻게 초대형 부정선거가 다음 대선에 3구 대선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 이준석 씨는 또 요즘에 막 비판하는데 이준석 씨는 또 얼마나 심하게 그냥 이렇게 또 띄웠습니까? 그러니까 참 과거에 날리던 논객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진실성이라든지 진정성 같은 경우를 참 제가 볼 때는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뜬금없이 조갑재 씨 입에서 부정선거를 걱정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말 격세지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반갑기도 하고 이제서야 아마 저분이 정신이 든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저의 이야기보다도 부정선거를 조심해야 된다. 7월 23일에 가는 그런 영상물에서 한번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그와 같은 그런 변신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가 그 부분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한 그런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조갑재 씨가 그렇게 자기의 입장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하면은 그동안 자신이 부러지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사과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꼭 사과가 아니라면은 자신이 왜 그와 같은 주장을 펼쳤고 이제는 왜 이렇게 입장을 변경시키게 됐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를 인터뷰할 때도 제가 묻지 않습니까? 왜 처음에는 안 했습니까? 그리고 6월 28일 이후에는 왜 그렇게 입장을 바꿨습니까? 당연하게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솜사탕님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4.15 부정선거를 대부분이 의심할 때 조갑재 선생께서는 절대 아니라고 누누이 주장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 변화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구님입니다. 우파를 분열시키고 실망시킨 분이 왜 뜬금없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지금 꺼내시나요? 이거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의문인 겁니다. 조갑재 선생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전제를 달아야 될 말씀이 있어야 아닌가요? 좀 뻔뻔한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3구 대선, 내년에 있을 3구 대선의 부정선거를 걱정하게 된다. 그럼 당연히 2020년도 4.15 총선에 대해서
자신이 또 내뱉은 수많은 그런 주장이나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혜경님은 안실전 나홀로 전자소속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부정선거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어떠한 증거도 없이 강변한 사람들은 주사파들이 자신들과 같은 양심을 가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치명적 오류였던 것입니다. 주사파들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 이하의 행동도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아니란 주장도 합리적인 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과거의 낭만적 시대의 선거에서 순위가 바뀐 적은 없었다는 그런 막연한 논리였습니다. 자신들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명백한 빼박 증거가 나왔으니 그냥 사과하고 생각이 짧았다고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저의 해설은 사람은 실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큰 오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최소한 그 피해를 끼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선거가 잘못되게 되면 여러분 보시죠. 나중에 체제가 전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물리적 침략과 거의 같은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럼 조갑재 씨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반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한 사람인데 어떻게 반공을 평생 동안 주장해 온 사람이 선거를 통해서 체제가 전복될 수 있다는 부분하고는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 수 없는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죠. 여러분 선거를 어떤 정치 세력이 기획을 해가지고 권력을 훔치거나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물리적 침략하고 똑같은 그런 선상에서 다뤄야 됩니다. 물리적 침략은 물리적 적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대비하기가 쉽죠. 그러나 전자적 형태의 선거 부정 같은 경우는 침략은 침략이지만 훨씬 더 교모하고 은밀하고 그 효과는 엄청나게 강력한 것이죠. 오기복님은 조갑재 선생은 4.15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부정선거를 부각시킵니까?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본인이 죽도록 그냥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조갑재 씨가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모든 종류의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단에는 뭐 90%가 넘는 사람들이 당신 정신 차리죠. 당신이 잘못됐어. 이렇게 하지만 일체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판단이라든지 지식에 대해서 엄청난 오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권오정님은 4.15 불법 부정선거나 부정투개표 부패선거가 관리가 없다면서요. 항상 음모론자의 음모라고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죠. 인과응보님은 부정선거가 없다던 양반이 어찌된 것이 이렇게 획 바뀌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우파 감열사란 분은 감별사란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더니 죽기 전에 철이 들었습니까? 이렇게 좀 섭섭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박찬웅님은 4.15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셨을 때 너무 속이 상했는데 이제는 부정선거를 긍정하시니까 나라 사랑하시는 선생님을 잘 압니다. 이렇게 또 위로하신 분도 계시고 이명자 씨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정주재랑 말하던 노인이 뭔 헛소리를 여태 입 다물고 있다가 해명도 없이 어디에 숟가락 올리기를 합니까? 당신보다 더 국민이 잘 아니까 유튜브 그냥 닫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소한 당신이 부정선거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다가 이제는 생각해 보니까 3구 대선에도 부정선거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명을. 다음은 바로쓰기님입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은 그대로이시던데요. 부정선거를 업무로 간주하신 분이니 배춧잎 투표지 같은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를 두고 4.15는 부정선거가 아니다 하니 지금 내용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28일 날 인천 연수원 재검표가 끝났을 때 그 이후에도
조갑재 TV에서는 조갑재 선생의 따님 되는 조셰펠 씨가 함정철이란 그런 뭔가 그렇게 그 양반이 나와가지고 선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배경도 의심되고 무슨 그런 데 대한 종사한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을 불렀다가 계속 판을 깔아준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뭐죠? 내가 부정선거를 없다는 것을 프로파간다하기 위해서 정함치를 끌어다가 떠들게 한 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이 7월 23일 날 한 달 정도도 채 안 돼가지고 갑자기 3구 대선에 그런 부정선거가 있을 것 같다. 해외여행 중에. 그러면 왜 그렇게 심경 변화가 있었는지 밝혀야 되는 것이죠. 덕유사님은 순진한 조갑재 선생. 순진한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둔한지는. 장호열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5 총선은 부정선거가 아니라면서 왜 뜬금없이 부정선거를 지금 와서 운운하십니까? 뻥꾸라님은 부정선거가 없다면서 계급품을 물더니 뭐야 진실성이 전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정규재 씨나 조갑재 씨나 이병태 씨나 이런 사람들은 선봉에 서서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입장 변경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사론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5 부정선거 인천연수울 재검표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정선거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밝히지 못하면서 다가오는 대선 부정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JKA 코리아님입니다. 부정선거란 단어를 쓰려면은 진짜 애국우파가 부정선거를 부르짖을 때 헛소리 한 것부터 사과를 해야 됩니다. 특히 공병호님께도 사과하시고요. 그래야 우파라는 것이 조금이나마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사과해야 되죠. 그러니까 바로 밑에 호프749님은 공감합니다. 그 다음 팍올리버님 공감합니다. 사과를 해야 되죠. 당연히 국민들에게 사과 방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저질스럽게 악착같이 그렇게 악질적으로 개인을 저주하는 그런 방송을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도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최소한 저는 이렇게는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이 다르다, 판단이 다르다,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른 것을 두고 그 다른 의견을 공격해야 되지 개인을 그렇게 막 때리고 공격하면 되겠냐 이야기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개인을 상대로 해서 인신공격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그냥 방송을 그냥 한 편, 두 편도 아니고 여러 편을 그렇게 계속 내보내면 어떻게 하냐. 제가 참 그동안 참았습니다만은 조갑재 씨가 저보다 15년 위입니다. 난 도대체 상상이 안 돼요. 내가 그 나이가 됐을 때 내하고 의견이 다른 무슨 A씨가 있다고 해봅시다. 내 안길에 A씨가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다 해가지고 마치 죽일 놈 살릴 놈처럼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면 그게 어떻게 어른이 할 일입니까? 1945년생이고 제가 1960년생이니까 15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 나이 든다는 것에 엄청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나이가 들더라도 저렇게 사람이 그냥 비루하고 비천하게 그렇게 타인을 공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너무나 집요하게 개인적으로 공격한 거죠. 과거에 내가 아는 조갑재가 아닌 거예요. 내 입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나이 값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어떤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분탕질 친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사과를 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도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뭐 내가 앉아서 무슨 사과를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최소한 그리고 그렇게 그냥 개인을 모멸감을 주는 그런 콘텐츠는 조갑재 씨가 다 내려야 되는 거죠. 아마 조국 씨 같았으면 벌써 다 소송 걸었을 겁니다. 그러나 뭐 가야 할 길이 먼 사람한테 뭘 소송 걸고 하겠습니까? 어떻든 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이 좀 성숙되는 거지 않습니까? 관대해지고. 예. 어떻게 그렇게 15년 차이 나는 사람한테 그렇게 그냥 마치 개패듯이 그렇게 그냥 욕설 가까운 그런 영상을 그렇게 막 내보낼 수 있냐. 지나간 이야기지만.
사과하면 좋겠지만 사과 안 하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저야 이미 열애로 친 사람이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상황을 이 지식인이라든지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판단을 인해서 국가는 존망에 처할 수 있고 개인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 판단을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